자, 우리가 출장은 당연히 그 회사로부터 출장 승인을 받고 사업장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행위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산재가 인정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것도 기본적인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죠. 예, 출장을 가면서 어떤 사적 행위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이런 그 출장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또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출장 중 산재는 대부분 산재가 인정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 출장지를 이탈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사적 행위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에 산재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사를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행사 중에 어떤 체육 행사 이런 거 하다 보면 직원들이 다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동 중에 다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게 행사도 어쨌든 회사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그런 생산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같이 하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행사 중 산재의 핵심 키워드는 이 행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네, 회사에 따라서는 주관자가 회사가 아닌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노조가 주관해서 노조원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다가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동호회, 산악동호회, 무슨 낚시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호회 행사비를 회사가 복지 비용으로 일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관자가 동호회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거는 이제 행사 중 산재로 인정을 못 받을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사후회라든가 이런 이제 사적인 조직 이런 데에서 주관이 돼서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되면 거기서 우리 직원이 다친 경우에 이게 과연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냐 이런 것들은 이제 따지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행사는 결국은 주관자가 누구냐. 그럼 주관자가 회사라면 회사가 비용도 집행했을 것이고 그 관련된 사진도 있을 것이고 품위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인간이. 이런 행사 중에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자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 이런 기타 산재도 산재로 인정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건 참 우리나라에서는 참 예외적인 그런 사고였어요. 예, 전 직장 동료로부터 회사 내에서 피살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그 회사에 와서 나를 괴롭혔던 상사를 살해한 사건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런 총기 소유 이런 게 좀 자유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서장과 부서원 간에 또는 그 동료들 간에 이런 데서 직장 안에서의 그런 괴롭힘 문제 또 업무하고의 트러블 이런 걸로 인해서 종종 발생하는 그런 업무성 산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퇴직하고 현재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직 중에 직원 간의 갈등이 원인이 돼서 이런 사고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산재가 인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